팟캐스트 슈리베다 시작하겠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슈리의 뜻은 행복, 그다음에 베다의 뜻은 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행복을 위한 지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말이죠. 안목의 대물림에 대하여입니다. 어제 저희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아버님과 함께 잡지사 촬영을 했거든요. 그 기사의 기획 자체가 안목의 대물림이라는 것입니다. 좀 설명해 드리면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다. 한 사람의 생활 습관, 가치관과 안목의 형성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 그리고 그가 완성되기까지 도움을 주셨을 부모님을 함께 만납니다. 이 기획이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아유르베다라는 것을 주제로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아버님은 현대의학을 전공하신 의학 박사입니다. 지금 아직도 현역이십니다. 현재도 오늘도 이제 병원에 출근하셔서 하루에 환자 100명씩 보고 계시는 건강하게 살고 계신 분이죠. 제 인생에 있어서 뭐 소울메이트입니다. 뭐 미운 종 고운 종 뭐 다든 제가 가장 뭐 존경하기도 하고 가장 뭐 닮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깨고자 노력하는 부분도 있는 뭐 중요한 인물이에요. 제가 2010년에 인도로 갔습니다. 어, 그 목적은 그냥 단 하나였고요. 행복해 보고 싶다. 정말 행복해 보고 싶다. 건강해지고 싶다. 행복해 보고 싶다였습니다. 그 인도로 가는 순간까지 살면서 물론 뭐 어느 순간은 있었겠지만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행복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건강하지 않게 태어났고 아버님은 그 반대로 현대의학 박사이심에도 굉장히 자연 치유, 그다음에 내추럴한 라이프스타일, 웰니스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어제 인터뷰하면서 들었지만 본인이 이제 의사로 활동을 하면서 심각한 질환을 가진 면역 질환, 뭐 아토피 질환을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뭔가 양이로서 양약으로서 치유를 해주지 못하는 한계를 볼 때 이런 자연 치유적인 것에 음식에 어,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저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적용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먹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통하지 않았고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탈이 잘 나고 비염, 축농증 수술도 하고 뭐 피부 알러지도 심하고 총체적 난국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도 이제 자수성가를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어렵게 자란 것을 대물림 해주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창의적인 것에 관심이 항상 많았고 미적인 것,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학교 때 그래서 자칫 의상 디자인을 하기 위해 유럽에 갈 뻔했었죠. 그 지점이 이제 뭔가 인생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될 수 있었던 지점인데, 어, 그 지점에서 이제 아버님의 반대로 이제 성사가 되지 않았고, 그 이후로 저는 비슷한 분야에 항상 관심이 있었습니다. 의상 디자인이 하고 싶은데, 안 돼. 어, 그러면은 저 요리사, 안 돼. 저 그러면은 건축가, 안 된다.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그 방식을 좀 잃어갔던 것 같아요. 그냥 아버님이 원하셨던 거는 뭔가 자신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곳 안에서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가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고 개척해 나간 본인처럼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한다라는 바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테두리 안에서 보호만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 뭔가 주체적으로 생각할 와서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 인생에서 제가 주체적으로 살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고 안주하고 살고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인도를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근데 뭐 제가 제 인생을 허비하고 망치고 살아왔던 거를 뭐 누구 탓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 인도 아유르베다라는 것을 아버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을 때 비로소 '아 때가 됐구나. 나 인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먹게 됩니다.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고요. 뭔가 '나를 살릴 수 있겠다. 내가 인간이 될 수 있겠다.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인도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2010 년이었고 아유르베다는 인도 현지에 가면 똑같습니다. 한국에 이제 한의대가 있고 일반 양의를 하는 의대가 있는 것처럼 병원도 마찬가지죠. 한의원이 있고 일반 병원들이 있는 것처럼 인도도 마찬가지로 아유르베다 의학대학, 그다음에 일반 의학대학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유르베다 의사 과정을 위해서 아유르베다 의대로 진학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참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버님의 안목의 대물림에 대해 이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어요. 저에게 이제 실용적으로 적용이 되진 않았지만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가짐이라든지 자연스러운 삶을 위해서 어떤 방식의 음식을 먹고 어떤 뭐 화장품을 쓰고 어떻게 사람이 씻어야 하고 어떤 환경에서 살아야 하고 이런 것들을 항상 듣고 살아오다 보니까 이게 제가 아유르베다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안목을 넓게 시야를 넓게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걸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유르베다를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거를 저는 인도에서 뭐 의사 자격증 취득을 했지만 한국에 와서는 뭐 아무것도 아닌 졸업장일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동을 해 볼까.' 생각을 하다가 제 건강을 찾고 제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준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음식이었기 때문에 '네 그 나는 음식으로 가겠다.' 지금 어제 인터뷰에서 뭐 슈리베다 활동을 통해서 갖는 꿈이 뭐냐. 지금 제가 가장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꿈은 그냥 건강한 음식이 맛없지 않고 재미없지 않고 음 지루하지 않다. 건강한 음식, 예쁘고 맛있고 즐겁다. 이 경험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는 활동들이 뭔가 진지한 음식 공부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캐주얼하게 제가 만들어내는 건강한 음식들을 드시면서 이게 참 건강한 음식이 맛있을 수 있고 기분이 좋고 건강해지네. 라는 느낌을 많은 사람들이 좀 느껴봤으면 해서 요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최종적으로는 이게 최대한 좀 널리 퍼지길.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많은 뭐 굴곡 괴로움들을 겪으면서 그것이 쌓여서 인도까지 가게 되고 인도에서 6 년간 생활을 하면서 또다시 여러 파도를 만나면서 갈고 닦아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느꼈던 거는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이 우리의 순수한 자기의 모습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처절하게 느껴본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 좀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강하게 갖게 됐습니다. 이제 슈리베다를 운영하는 이제 철학의 가장 큰 모태도 그거예요. 괴로움을 겪지 않기를 사람들이. 근데 지난 몇 년간은 굉장히 진지하고 하드코어한 교육을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겪어 본 게 있으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드셔야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고 하는 뭔가 좀 터프한 교육 방식을 선택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놓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인생은 결국 행복하고자 사는 건데 즐거움을 쫓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 고뇌를 하고 괴로움을 더해 가면서 하는 방식은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좀 힘을 많이 빼 가면서 조금 더 쉽게 건강한 체험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기획을 통해서 느낀 건데 우리는 부모님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죠. 왜 어렸을 적에
특히 겪어온 뭐 심리적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성인이 돼서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뭐 좋은 것에 많이 노출이 될수록 나이가 들었을 때 변화하는 데 용이하고요. 좋은 씨앗이 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렸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아이가 싫어하더라도 건강한 음식이 이런 것이다. 자꾸 노출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건전한 건강한 사고 방식이다라는 것도 자꾸 좀 경험을 많이 시켜주시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본인이 필요할 때 그것을 잘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부모님들이라면 어린 아이들에게 좀 건강한 삶의 자세들을 대물림해 줄 수 있도록 많은 노출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성인이 된 변화가 필요한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다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부모님과의 일화에서도 겪었던 괴로움들이 컸던 것들이 있고 인간관계에서 겪었던 것들이 큰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와서 하고자 하는 일은 저 스스로의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일도 지난 경험에서 좋았던 것만 취하고 나빴던 거는 묻어두거나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경험이 현재의 나를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온전히 받아들이고 과거에 트라우마가 되었던 이런 기억들을 승화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활동으로의 전환은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결핍이 있는 것들, 자기가 가지지 못했던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가장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건강한 음식 뭐 또는 건강한 생각들,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통해서 제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건강하지 못했던 트라우마들이나 생각의 습관들을 깨고 나가고자 자꾸 제 일에 접목을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버리고 싶은 것이든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승화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모두가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물림이 되고 있는 이 무언가 끊어내고 싶다면 지금 끊고 새로 씨앗을 심으셨으면 좋겠고 부모님의 입장에 계시다면 지금부터 심어주시는 이런 좋은 안목들과 좋은 영향력들이 나중에 나이가 커서 필요할 때 분명히 꽃을 피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좀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였습니다. 안목의 대물림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조금 더 연장을 해서 뭐 체질적으로 우리가 타고나는 부분들, 그것이 음식과의 연결점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